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나라의 선거제도의 특징에 대해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과서 보겠습니다. 자,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는 선거는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 지방의회 의원 선거 등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국회의원 선거였죠. 자, 우리나라에서는 선거가 국민의 의사에 따라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직선거법을 제정해서 따르고 있습니다. 즉, 선거와 관련된 것은 법에서 하라는 대로 절차에 따라 움직여야 된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도록 그 법에 명시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지자체장 선거 등 대부분의 선거에서는 다수대표제를 채택하고 있다. 다수대표제. 그 말은 뭐냐? 가장 많은 득표를 한 사람이 당선되는 겁니다. 보통 소선거구제하고 연결돼요. 다시, 다수대표제는 가장 많은 득표를 한 사람이 당선됩니다. 물론 단순 다수가 있고 절대 다수가 있죠. 그것은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대통령 선거는 전국을 단위로 해서 그 외 선거는 대체로 소선거구를 단위로 최다 득표자가 선출됩니다. 소선거구제는 쉽게 이야기하면 지역구입니다. 자, 광주에서 보면은 총 8개의 지역구가 있죠. 광산구 2개 지역구, 북구 2개, 서구 2개. 그러면 동구하고 남구가 있는데, 자, 동구와 남구는 인구가 그렇게 많이 없다 보니까 2개의 구를 합쳐가지고 2개로 한 겁니다. 그래서 동남갑, 동남을 이렇게 해가지고 총 광주에서는 지역구가 8개가 있고, 광주를 대표하는 지역구 국회의원은 총 8명이 있습니다. 자, 한 명씩이에요. 그런데 기초의회 선거에서는 중대선거구다. 자, 중대선거구는 2명 이상을 선출합니다. 2명 이상을 선출합니다. 실제로는 우리나라에서는 지역구에서 3명을 선출하는 중대선거구제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구의원 뽑을 때. 자, 이외에도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의원 선거에서는 소수 의견을 존중하고 사표를 줄이기 위해 1인 2표제의 정당 명부식 비례대표제를 병행하고 있다. 하나씩 쪼개볼게요. 1인 2표제. 자, 한 명이 투표할 때 2장의 투표용지를 가지고 투표한다. 2장입니다. 한 장은 지역구 국회의원 또는 지역구 의원을 뽑아요. 나머지 한 장은 내가 좋아하는 정당을 뽑습니다. 그래서 1인 2표제가 됩니다. 정당 명부식은 뭐냐? 선거 전에 이미 각 정당에서는 이미 명부를 작성합니다. 어떤 명부? 비례대표에 대한 명부를 작성해서 시민들에게 미리 알리는 겁니다. 우리 정당에 대해서 지지를 많이 해주시면 지지 많이 해주시는 만큼 우리 정당에서는 이 정도 명부의 사람들이 국회의원이 또는 지방자치단체 의원이 될 수가 있습니다. 라고 미리 알려주는 겁니다. 물론 장단점은 존재하죠. 그래서 자, 어쨌든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합니다. 자, 대통령 되고 싶다. 몇 살 이상 되면 돼요? 40세 이상 되면 출마할 수 있다. 국회의원은 25세 이상만 되면 됩니다. 자, 나이만 찼다 그래서 다 나온다. 그러면 나중에 기나고동이나 다 대통령 하겠다, 국회의원 하겠다 할 수 있죠. 그래서 일정 정도의 제한을 둡니다. 기탁금 제도가 있어요. 대통령이 되고 싶으면 일단 3억 원을 내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자, 3억 원 낸다 그래서 그 돈이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일정 정도의 득표를 하면 다시 돌려받습니다. 국회의원은 1,500만 원입니다. 됐죠? 자, 우리나라에서의 선거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입니다. 자, 나름대로 우리나라에서는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데 몇 가지 문제점이 나타났다. 자, 보통 우리는 후보자들의 공약을 합리적으로 비교하는 것이 아니고, 자, 어디 학교 나왔어? 어디 사람이야? 지역주의, 연고주의적인 투표 형태를 보유했다. 이런 문제가 있었죠. 또 하나, 금권선거. 자,
돈을 얼마나 더 많이 썼는가. 돈을 많이 쓴 만큼 당선 확률이 높아진다. 금권선거, 흑색선전, 있지도 않은 일을 가지고 그랬다더라 카더라 통신을 통해서 유언비어를 살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치에 대한 혐오 및 무관심으로 이어졌죠. 자, 선거는 국민의 의사를 정치에 반영하는 기본적인 수단이다. 가장 기본적인 수단이기 때문에 민주정치의 핵심인데 이런 것들을 극복하고 공정한 선거 확립을 위해 우리 국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된다. 그래서 자, 국민들은 지속적으로 평가를 하고 정치인들과 정당은 비어있는 말로만 공약을 제시하지 말고 실제로 국민들에게 필요한 정책을 공약으로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법적인 제도를 보완을 통해서 공명해야 되죠. 선거 결과에 대해 어느 누구도 수긍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자, 선거 공영제. 선거 공영제는 무제한적인 선거운동으로 생길 수 있는 선거 과열과 과도한 비용 지출을 막고 후보자 간 선거운동의 기회균등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가 선거를 관리하고 그에 소요되는 비용 또한 국가가 부담한다. 그래서 관리 공영제와 비용 공영제가 있다. 관리 공영제는 직접 관리한다. 그래서 공정성을 기한다. 됐죠? 비용 공영제는 뭐냐? 선거 비용 중 일정 비용을 국가가 직접 부담하거나 보전해준다. 다시 말하면 돈 있는 사람이 선거운동을 하고 돈 없는 사람이 선거운동할 때, 자, 선거운동에 있어서 차이가 발생하면 유권자들은 다시 말하면 정말 제대로 된 정책 비교, 인물 비교를 하기가 쉽다 어렵다. 그래서 유권자들이 공정한 선택을 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기회를 최대한 균등하게 맞춰주기 위해서 불균형을 바로잡기 위해서 제도를 이용한다. 관리 공영제, 비용 공영제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